반갑습니다. 심리학다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분들은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저는 사랑 없이는 안 돼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특히나 뭐 아직 싱글이거나 아니면 좀 결혼 초기거나 그렇다면 사랑의 중요성은 더욱 크겠죠.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좀 더 편안하고 즐겁고 가볍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랑을 먼저 실천하고 먼저 주고 뭐 이런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좀 편안한 것, 내가 사랑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희한하게 이미 인기가 있고 이미 사랑을 받는 대상한테 더욱더 인기와 사랑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꼭 연예인이 아니지만 일반인으로서 살아가다가 정말 어렵게 몇 년 동안 싱글이었다가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막 너무 행복하게 지냈는데 갑자기 연락이 없던 누군가가 연락이 오고 또 주변에 나한테 관심이 없던 뭐 지인이라든지 친구들이 갑자기 나한테 좋다고 그러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각자들 다들 겪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랑을 받는 사람,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을 은연중에 알아봅니다. 그래서 예쁘게, 멋있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고 그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정말 맛집. 네, 그쵸? 맛집이면 우리 1시간, 2시간씩 줄 서잖아요. 경쟁적으로. 뭐 그런 심리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어때요? 실제 객관적인 맛보다 훨씬 더 만족감이 높고 더 맛있게 느껴지죠. 물론 인간을 이런 맛집과 비교하는 것은 옳은 방식은 아닙니다만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나는 지금 사랑을 못하고 몇 년째 싱글이고 결혼도 못하고 있는데 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럼 나는 점점 인기와 관심,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것 맞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네,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고 아무리 매력적인 사람이다 하더라도 사랑을 받고 있는 그 모습, 그 변화를 내가 행하지 못하면 그러면 사랑은 실제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사랑을 하기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실제로 사랑을 하면서 사랑을 특히나 받고 있을 때의 어떤 변화들을 우리가 알면 그것을 미리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치 자기 충족 예언처럼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처럼 미리 행동을 하면 정말 그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저 사람은 정말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아, 그래서 정말 매력적으로 보이네. 이렇게 해서 나한테 다가올 수 있으니까 사랑이 좀 더 쉬워질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방법 7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실제로는요, 사랑을 받고 있을 때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첫 번째는요, 바른 자세입니다. 우리가 뭐 힘들고 막 어렵고 이러면 어때요? 자세가 굳어지고 경직됩니다. 그리고 삶이 너무 지치고 이러면 어때요? 움츠려들죠, 이렇게. 그죠? 또 어때요? 조금 뭔가 자기를 뽐내고 싶고, 그 다음에 뭐 또 전투적이고 막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요? 호전적으로 변하죠, 자세가.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릴렉스하고, 여유롭고, 그죠? 그 다음에 활력 있는 그런 자세. 그 자세는요, 사랑을 받고 있을 때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랑을 누군가가 나를 충분히 사랑한다면 그런 자세가 자유롭게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요. 마치 5살 아이처럼. 5살 아이 몸이 어디 굳어 있던가요? 아니면 막 움츠러져 있던가요? 아니면 막 일어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활력 있는 자세.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 사랑을 못하고 있다면 일단 자세부터 바른 자세를 만드는 것부터 훈련을 해보시자고요. 알았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따뜻한 눈빛입니다. 일단 눈빛은 속일 수가 없어요.
인간의 신체 기관 중 유일하게 빛을 내뿜는 곳이, 빛을 반사하는 곳이 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눈은 정말 마음의 창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다 하트 하트 뿅뿅뿅이잖아요. 그럼 얼마나 눈빛이 사랑스럽고 예쁘겠어요. 그죠? 우리도 그런 눈빛을 가져보자고요. 아, 나는 정말 사랑도 어렵고 먹고 사는 것도 너무 지치고 힘들다. 그래서 정말 이런 눈빛이 안 나온다. 그러면 계속 그렇게 살아가실 거예요. 억지로라도 하세요. 하늘에 구름 보면서도 아, 구름 참 예쁘다. 가로수를 보면서도 야, 정말 이제는 계절이 바뀌는구나. 이렇게요. 아셨죠? 그래야만이 사랑이 시작될 수 있고 사랑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적극적인 경청입니다. 네, 이것은 무슨 뭐, 대인관계 기술, 그 다음에 영업, 뭐, 성공 스토리,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적극적인 경청은 아이예요. 아이처럼 정말 순수하게, 그냥 그 사람의 이야기에 아주 푹 빠져드는 겁니다. 왜요? 내가 사랑을 받고 있으면 뭐든지 선물 같거든요. 오늘 또 무슨 재밌는 일이 생길까? 나한테 무슨 오늘도 기쁜 일이 생길까? 이러면은 당연스럽게 적극적인 경청이 됩니다. 마치 5살, 6살 여자아이가 아빠랑 노는 거랑 같이. 그럼 어때요? 아빠가 뭐라도 자꾸 해주려고 그러잖아요. 놀이터 갈까? 베스킨라빈스 갈까? 레고 맞출까?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어때요? 그 아이는 계속 아빠를 쫓아다니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적극적 경청은 뭐 기술로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그냥 아, 삶이 재밌다. 그 상대가 이야기하는 것이 신나고 즐겁다. 라고 하시면 당연스럽게 피드백이 나올 겁니다. 손뼉도 치실 거고 고개도 끄덕일 것이고 그다음에 계속 질문도 이어갈 것이고요. 그러면 그런 습관이 들어지시면 분명히 사랑도 쉽게 찾아올 겁니다. 아셨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미소와 유머입니다. 네, 사랑을 받으면 당연히 밝아지죠. 그죠? 네, 그리고 이게 표정이 환해집니다. 그죠? 그리고 또 사람들은 밝고 건강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디폴트 값, 표정의 디폴트 값이 미소여야 돼요. 이런 식으로요. 네, 저도 좀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라도 계속 훈련해 보세요. 그냥 걸어 다니시면서 자꾸 이렇게 웃으세요. 음. 그리고 눈빛은 어떻게 해요? 아, 참 좋다. 음.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분명히 좋은 사랑이 분명히 시작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유머요. 유머는 상대를 배려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여유가 있다, 위트가 있다, 그 다음에 재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랑을 하게 되면 너무 진지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직장에서 회의하듯이 막 모든 것을 막 진지하게 파악하고 결정하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를 보고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좀 실수해도 웃어주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실수를 또 장난삼아 다시 표현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생활하더라도 일상에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미소와 유머로 대하게 되면 타인들은 내가 충분히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매력도 나의 인기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겠죠. 아셨죠? 자, 그 다음엔요, 모방의 대상입니다. 욕망이 두 가지의 형태로 나타나요. 모방과 경쟁이요. 그런데 이, 이 모방은 동성 간에 나타납니다, 주로. 그러니까 같이 있는 여성들끼리, 남성들끼리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고 있던 자신의 장점이 이렇게 부각이 돼요. 더 활력 있게 되고, 자신감 있게 되고, 관리하게 되고, 꼭 미남 미녀가 아니어도요. 옷이라도 한번 더 깨끗이 빨아입고 나오게 되고, 머리라도 한번 더 손질하게 되고, 이런 작은 습관들이 분명히 사랑을 받았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돼요? 지금 싱글이라도 사랑이 좀 어렵더라도 그렇게 행동해야죠. 그래야 사랑이 시작될 수 있죠. 아셨죠? 자, 그 다음엔요, 욕망의 두 번째,
이 경쟁입니다. 경쟁은 이 이성들 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성이라면 남성들 간에 욕망의 대상이 내가 되는 겁니다. 그죠? 얻고 싶은 대상이 될 때 이 욕망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호감도라든지 인기 이런 것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을 받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경계심이 좀 무너집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는 어색했던 이성들 간의 대화, 그리고 거리를 좀 두었던 관계에서 내가 먼저 인사하고 여유롭게 대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의 호감도와 인기, 그 다음에 매력도는 충분히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경쟁의 대상이 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의도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약간의 플러팅은 좀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별로 인기도 없고 뭐 매력의 어떤 중심도 아니야. 그난 못할 것 같아. 아니요. 해보세요. 좀 거북한 관계에서라도 먼저 인사하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시고 이러다 보면 분명히 이 이성들 간에 있어서 나의 매력도가 올라갈 거고 그들의 어떤 경쟁, 나를 얻고 싶어하는 경쟁의 대상이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엔요, 마지막입니다. 대비 효과입니다. 대비 효과는요, 분명히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더라도 사랑받는 사람은 분명히 티가 납니다. 네, 그것이 꼭 이목구비가 화려하고 예쁘고, 그 다음에 뭔가 치장을 많이 해서 그래서 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은연중에 자연스럽게 어떤 솔직함, 여유, 그 다음에 위트, 자신감 이런 것들로 표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외모로 뭔가 치장을 하고 피부과에 가서 피부 관리 받고 성형외과 가서 뭘 고치고 명품관 가서 뭘 사고 뭐 이래서 대비 효과를 만들자 이러는 것보다 그냥 나의 행동에서 자신감, 솔직함, 여유, 네, 이런 것들로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표정, 그죠? 눈빛, 미소, 유머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 분명히 여러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유독이나 눈에 띌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내 곁으로 모여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정말 좋은 사람 한 명을 골라서 사랑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요, 사랑을 받는 사람들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사랑을 지금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들의 행동을 미리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할 준비를 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셨죠? 네. 아름다운 사랑 하시고요. 꼭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심리학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